안녕하세요. 작당문작소의 스페셜장입니다. 오늘은 자이스의 오투스 100mm 1.4 렌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이스의 오피셜 앰버서더가 되었다고 포스팅을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렌즈는 앰버서더가 되면서 자이스에서 저한테 앰버서더를 하는 동안 사용해 보라고 제공해 준 렌즈입니다. 제가 이 렌즈를 요청하게 된 계기는 이게 오투스 렌즈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렌즈입니다. 최근에 나온 렌즈라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줌망원 렌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줌망원 렌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85mm나 135mm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자이스 측에서 어떤 렌즈가 필요하냐, 혹시 사용해보고 싶은 렌즈가 있냐라고 물어봤었고, 될 때면 되란식으로 사실은 가장 최고가인 이 오투스 100mm 렌즈를 가장 잘 사용할 것 같아서 저는 줌망원인 100mm대 렌즈를 잘 사용할 것 같으니 오투스 100mm f1.4 렌즈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었고, 흔쾌히 이 렌즈를 지원해 주셔서 이 렌즈를 제가 앰버서더를 하는 동안 사용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이스 렌즈들이 되게 여러 라인업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투스는 가장 최상위 등급의 렌즈인데, 제가 앰버서더가 된 것은 시네 렌즈 쪽이 아니라 포토 렌즈 쪽입니다. 시네 렌즈들은 더 비싼 렌즈들도 있어요. 더 비싼 렌즈들도 있는데, 오투스가 포토 렌즈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렌즈고,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부엉이란 뜻입니다. 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렌즈들에게 새 이름을 붙이는데, 오투스라는 것은 부엉이란 뜻이고, 사실 부엉이가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류 생태계에서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맹금류라고 해요. 덩치도 굉장히 크고 밤에도 사냥감을 놓치는 일이 없고, 심지어 날 때도 날개짓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밤에도 대상을 포착할 수 있는 렌즈다라는 뜻으로 부엉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저는 다른 렌즈들도 다 새 이름에 붙인 거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오투스가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진짜 부엉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이기는 해요. 일단 덩치도 커다랗고 곡선형 디자인에 조금 윤기나는 검은색, 그리고 큰 대물 렌즈가 꼭 부엉이 눈처럼 약간 번뜩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라서 참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자이스에서 4종이 출시되었습니다. 28mm, 55mm, 그 다음에 85m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00mm가 작년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종류의 렌즈에만 오투스란 이름을 하고 있고, 지금 오투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밝은 렌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아래 등급인 밀부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밝은 렌즈고 필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투스가 밀부스보다 더 상위 등급에 있는 이유는, 이 오투스 시리즈들은 공통적으로 다 아포크로매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포크로매트라는 설계는 줄여서 아포라고 부릅니다. 아포라고 부르는데, 이 설계 자체를 자이스에 빼놓을 수 없는 과학자인 에른스트 아베라는 박사가 설계를 한 구조이고, 이 아포 렌즈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빛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렌즈에서는 대물 렌즈를 지나서 뒤에 상을 맺게 되는데, 여러 렌즈를 겹치면서 빛이 파장마다의 다른 굴절률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수차를 지니게 됩니다. 아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그리고 볼록 렌즈를 겹쳐서 그 색수차를 아예 없애는 것을 목적을 두고 설계된 렌즈로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그 아포 구조를 처음으로 실제적인 렌즈에 사용하게 된 것이 이 자이스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오투스는 그 아포 구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렌즈들입니다. 네, 아포 구조를 채택한 렌즈들 중에서 저렴한 렌즈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삼중 색지움 렌즈라고 부르는데, 색지움 렌즈라는 이름이 굉장히 뭔가 아포라는 이름보다는 좀 귀엽죠. 귀여운데, 아포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밀한 공학적인 어떤 계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포 구조를 위해서 애초에 아포 구조 렌즈군을 집어넣어야지만 아포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렌즈가 커지기도 하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렌즈들이 아포 구조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색수차가 허용이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상 근래에 와서는 코팅 기술도 발전하고 재료공학 기술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광학 기술도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 사진용 렌즈에는 아포 구조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색수차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렌즈들이 굳이 아포 구조를 채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렌즈들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고서 성능 좋게 만든 것이 이 아래 등급의 밀부스라고 보시면 되고, 밀부스나 아니면 다른 여러 좋은 고급 렌즈들이 많잖아요. 그 렌즈들보다 그 더 극단으로 색수차를 억제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아포 구조는 필요한 것이고, 오투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렌즈입니다. 저는 사실 100mm 렌즈가 친숙하진 않습니다. 기존에는 85mm 아니면 135mm 화각대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85mm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물 사진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전신보다는 상반신을 찍었었을 때 배경의 흐림이 얼만큼 아름답게 나오느냐를 염두에 두고 나서 찍는 렌즈라면은 135mm 같은 경우에는 전신을 찍었을 때도 얼만큼 배경과 피사체가 분리가 되느냐를 염두에 두고 찍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135mm가 일반적으로는 아주 밝아봐야 f1.8 아니면 2.0, 2.2 이 구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mm 1.4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인물 아니면 혹은 피사체와 배경과의 분리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조나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 조나 구조랑 굉장히 친숙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135mm를 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오투스랑 밀부스가 있기 이전에 자이스에서 명렌즈라고 불렸던 135mm 아포 조나라고 불리던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 렌즈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었고, 옛날에 콘탁스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었을 때 50mm? 55mm였나?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조나 구조가 꽤 친숙한 렌즈 구조인데, 사실상 조나 구조가 근래 SLR 시대에서 많이 쓰이던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출시되기가 RF 카메라를 위해서 개발된 구조이고, 조나 구조의 특징 같은 경우는 렌즈 내부에서 공기와 렌즈가 맞닿는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난반사를 줄여 해상력을 높이는데 조나 구조의 사용 의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코팅 기술도 발전을 하고 렌즈 공학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조나 구조보다는 더 간소화하면서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플라나 구조가 대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플라나 구조가 많이 사용이 되었었고, 조나 구조 렌즈를 쉽게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 100mm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조나 구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28mm, 55mm 같은 경우에는 디스타곤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85mm 같은 경우에는 플라나 구조를 채택하고 있고, 100mm 같은 경우에는 조나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나 구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데 있습니다. SLR 시대에 와서 조나 구조를 밀어낸 플라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50mm나 85mm 렌즈에 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플라나 구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초점이 맞은 곳과 초점이 맞지 않은 곳에 흐림, 보케 효과가 수채화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바스라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조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맞은 곳을 굉장히 칼같이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렌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렌즈를 사용해 보면서 간단하게 주변을 찍어보거나 가족들을 찍어보거나 했었을 때 초점이 맞은 부분이 마치 팝업북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효과, 완전히 배경과 흐려진 배경과 그리고 초점이 맞은 곳이 칼같이 표현되는 그 특징의 대비 때문에 마치 팝업북처럼 튀어나온 듯한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인형극이나 아니면 동화책 이런 것을 보는 듯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었습니다. 뭐 단점은 오투스 시리즈 모두의 단점이죠. 일단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일반적인 경쟁자들에 비해서 못해도 3배? 많으면 4배까지도
가격이 차이 나는 어마무시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1.4kg예요. 1.4kg라는 어마무시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크기 자체도 대구경 86mm를 채택하고 있는데 크기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다른 타사의 고급 렌즈들과 경쟁을 하는 포지션을 가진 것은 오투스 아래 밀부스 시리즈들이 가격이나 성능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유저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밀부스 시리즈들도 똑같이 무겁고 크고 꽤나 비싸다는 것이 똑같이 단점이긴 하지만은 오투스 시리즈들만큼 극단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렌즈들 뭐 예를 들어서 소니나 캐논이나 니콘이나 그들의 고급 렌즈들과 그래도 견줄 만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뭐 좀 아예 넘사벽입니다. 뭐 아포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렌즈들이 다 비싸다 그랬죠. 그래도 뭐 저 엘사의 렌즈보다는 저렴합니다. 엘사 렌즈는 진짜 그거는 성능은 무척 좋은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오투스 같은 경우에도 참 구입하기 어려운 가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예 지름신마저 올 수 없게끔 만드는 가격이죠. 어쨌든 가격과 크기, 무게가 가장 단점이고 지금 많은 분들 같은 경우가 오투스와 밀부스가 수동이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같이 영상을 찍는 분이라든가 피사체를 화각에다가 배치를 할 때 극단적으로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동이라는 것이 단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투스나 밀부스나 수동 렌즈를 고집하면서 취한 것은 해상력입니다. 어떻게든 AF 렌즈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힘이라든가 AF 렌즈군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투스나 밀부스는 그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설계를 하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수동 렌즈들 같은 경우가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자동 렌즈들보다 매력적이고 이런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여겨지게 됩니다. 뭐 어쨌든 오투스 100mm f1.4 아직 뭐 많은 사진을 찍어보거나 많이 제가 현장에 투입을 해보진 못했어요. 이제 곧 여러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될 거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제 첫인상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누구나 써보라고 감히 뭐 쉽게 추천드릴 수 있는 렌즈는 아닌데 아주 작은 디테일의 차이를 요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오투스만이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렌즈일 것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재미? 어쨌든 성능이 아예 넘사벽이라서 너무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화책을 보는 듯한 이렇게 튀어나온 듯한 그 입체감, 특유의 입체감 그리고 공간 압축력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당분간은 홀릭해서 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샘플 사진과 영상들로 제대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자이스 얘기들 계속 이제부터 눈치 안 보고 더 노골적으로 할 거예요. 기존에도 자이스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죠. 노골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되었으니까는 더 노골적으로 할 거고 그래도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 결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당무적소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